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산시장 하락장의 의미, 요즘 같은 하락장에 진짜 아무렇지도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참 어렵습니다. 왜? 단기적인 가격 흐름을 그 누구보다 오랜 기간 여러 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투자는 참 어려운 겁니다. 이 이야기 안에 모든 답이 있죠? 단기적으로 어떻게 가격이 흘러갈지를 맞추는 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이 여러 개의 방 중에서 어떤 방의 문이 열릴지 다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데, 다 똑같이 생겨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가 열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거 맞출 수 있을까요? 설령 누군가가 한 번 맞췄다고 한다면 그 한 번 맞춘 게 실력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이야기하고 나는 세 번째 방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어, 다섯 번째 방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하겠지만 그게 정말 계속 맞아떨어질 수 있는 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기적인 가격 예측을 장기간 오랫동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시장 앞에서 겸손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측면에서 투자는 또 참 쉽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른 차이인데요. 단기간의 예측만 안 하려고 한다면 10년 후의 미래의 방향성을 맞추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냐? 10년 후를 바라보는 게임에서는 정답인 방의 문의 색깔이 틀립니다. 그 문이 열릴 거라는 게 표시가 돼 있어요. 생각보다 표시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를 맞추는 건 쉬운데 단기간을 맞추는 건 어렵습니다. 당장 내일, 일주일 후에 비트코인 가격을 맞추는 건 어렵지만 10년 후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를 맞추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전 장기 투자가 개인에게도 기관에게도 가장 좋은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관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이라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산만 보유하려고 합니다. 왜냐?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당장 다음 달에 빼야 되는 돈이나 1년 후에 써야 되는 돈으로 매수를 했다면 이거는 스스로 자신의 돈을 걸고 하는 도박이랑 똑같습니다. 이 그림의 세 번째 방에 불이 켜져 있다고, 즉 10년 후에 세 번째 방의 문이 열릴 거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당장 세 번째 방에다가 내 돈을 넣는다면, 그리고 나는 하룻밤을 자고 나서 방의 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다, 아니면 한 달 후에 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방의 문이 열릴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10년 후에 열린다는 얘기지 1년 후로 보면 똑같은 상태로 보일 거거든요. 그냥 똑같은 상태로 보여지는 방에서 10년 후엔 이렇게 될 거니까 당장 다음 달도 아니면 1년 후에도 이 세 번째 방의 문이 열리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되게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야, 그래도 좋은 자산이니까 뭐 올라갈 가능성이 다른 방들보단 좀 더 높지 않겠냐? 아니 뭐 내리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인드로 매수를 하신 분은 그나마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확률 게임에 참여하던 말던 어차피 이건 본인의 판단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10년 후에 오를 자산은 1년 후에도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왜냐면 좋은 자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일 테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린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 리스크만큼은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접근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야, 좋은 자산인데 1년 후엔 지금보다 올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착각? 첫 번째, 자신이 산 가격이 낮은 가격이라는 착각. 두 번째, 1년이라는 단기간 이후엔 오를 거라는 착각.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의 판단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 이 세 가지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지금 산 가격이 얼마나 더 내려갈 줄 알고 굉장히 낮은 가격에, 좋은 가격에 산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좋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1년 후라도 다시
충분히 자신이 산 가격보단 올라 있을 거라는 착각, 그리고 오를 거라는 착각,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본인의 행위가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처럼 뭐 내리면 어쩔 수 없고라고 하는 이 확률적인 게임에 베팅했었다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지조차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장기 투자적 마인드로 1년만 투자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조합, 즉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 것 같은 황당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투자에서 단기간의 움직임은 늘 나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고, 1년이라는 기간은 투자에서는 단기간입니다. 그리고 좋은 자산도 단기간엔 계속 빠질 수가 있는데, 좋은 자산을 단기간만 투자한다는 것은 확률 게임에 배팅했다는 거고, 높은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도, 야 3번 방이 10년 후엔 열릴 테니까 1년 후엔 혹시 빨리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제가 지금 드렸던 이 얘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산도 단기간만 투자한다는 것은 확률 게임에 배팅했고 높은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겠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투자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행위라고 계속 여러 영상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시간입니다. 왜냐? 투자의 리스크를 녹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에 녹이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짧으면 리스크를 낮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랫동안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 시간을 많이 가져갈 수 없는 사람들은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늘 낮은 가격대만 기다린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짧은 초단기간만 투자하고 보유하면서 손실폭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바로 타이밍 매매와 트레이딩인데요. 만약에 이런 걸 원하신다면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타이밍 매매나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투자의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단기간에 좋은 자산이라고 오를 거라는 착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내 예상과 늘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더 나아가 단기 가격 예측은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반복해서 강조했던 과거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이제부터는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락장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발 자산간 분산을 좀 합시다. 자산간 분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몰빵은 늘 변동폭을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간 분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분산의 핵심은 종목 간의 분산이 아닙니다. 저는 늘 강조하지만 종목 간의 분산은 필요 없어요. 어차피 코인 간의 분산, 주식 간의 분산, 부동산 간의 분산은 그놈이에요. 그냥 여러 개로 나눠놨다고 할 뿐 그냥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분산은 늘 자산 간 분산이어야 되고요. 무조건 비상관 자산 간의 분산이어야 돼요. 즉 상관관계가 적은 자산들 간의 분산이어야 진짜 분산입니다. 이건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시대가 지나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산을 발견했고 그 발견한 순간부터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미친 듯이 요동쳤더라도 제발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 몰빵하지 마세요. 그렇게 몰빵을 하는 순간 이렇게 돼지더금통 터지면 한 방에 모아놨던 돈 다 날아갑니다. 이 터진다는 게 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변동폭이 커지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산이 한 군데 몰빵되어 있으면 그 자산의 상승과 하락의 시점에 따라서 내 자산의 변동폭이 너무 커져요. 어느 순간은 확 올라가서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증식했다가 어느 순간 자산 가치가 반토막, 3분의 2토막 이렇게 나 있으면 그 높은 변동폭에 의해서 내 모든 자산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엄청나게 리스크가 커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뭐 저는 어차피 10년 동안 안 파니까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다? 아닐걸요? 마치 이 얘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얘기랑 같냐면, 나는 10년간 아프지도 않고 가족들 모두 아무런 사건 사고도 없을 거고 갑자기 큰 돈을 써야 되는 결혼이나 주택 구매나 이사나 퇴직이나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이벤트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전제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면 이런 이벤트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꽤 많은 돈이 현금성 자산으로 존재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투자한 것들은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투자를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꽤 많이 들어갈 만한 자금들을 현금으로 오랫동안 쌓아놓고 있겠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쉽지 않죠. 그럼 우리한테 남은 결론은 하나잖아요. 결국 돈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내 예상과는 달리 언제든 생길 수 있고, 만약에 생긴다면, 그것도 큰 돈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런 순간이 무조건 생긴다는 건데, 그런다면 우리는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일부를 현금화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일지 얼마일지 이걸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비상관 자산 간의 분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돈이 필요해진 상황에 그 타이밍에 적합한 아직 좋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거나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 자산을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가 있어요. 이왕 팔아야 되는 거면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헐값에 팔아야 되는 자산보단 잘 그동안 버티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던 것들을 팔아서 그거를 현금화하기가 용이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은 자산들이 못난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모두 다 좋은 자산이다라는 전제에서는 좋은 가격대에 있는 자산을 파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는 낮은 자산을 헐값에 팔아야 되는 상황들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돈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순간에 돈을 찾아야 되는데 헐값에 빠져있는 자산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찾거나 아니면 아예 팔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어 있거나 이러면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고 사람 엄청나게 답답하게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테슬라, 부동산 다 좋은 자산이죠. 다 좋은데, 그리고 제가 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데 제발 분산을 하십시다. 제발 분산을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몰빵, 테슬라 몰빵, 부동산 몰빵 다 안 좋을 수 있어요. 피같이 좋은 자산들을 모았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내 인생의 희노애락에서 함께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내 자산 가치가 떨어져 있는 안 좋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털리게 그냥 싹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는 늘 비상관 자산 간의 분산 투자가 꼭 진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갑작스러운 희노애락 이벤트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두 번째, 좋은 자산이 아니면 그때그때 버립시다. 모르면 모르지만 알고 났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알고 나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사는 인생인데 실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고 아무도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같이 실수했었던 사람들끼리도 사람들마다 큰 차이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이 차이는 각자 실수를 인식하고 알아챘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이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안 좋은 행동을 했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는 뭐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건지 나쁜 행동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고 그냥 그런 구분보단 그냥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어울려 있다라는 거가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고 잘못됐다라고 내가 느꼈다. 이게 굉장히 나쁜 행동이었구나.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였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은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기다려온 게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그만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게 됐으니까 지금 당장 그만두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길을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고 올바른 길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모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실수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 즉시 개선하지 않으면 발전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발견 즉시 안 좋은 습관들을 꼭꼭 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쳐박아 놓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투자한 자산이 무엇이든 실수로 잘못 판단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저 같으면 그 즉시 현재가 얼마가 마이너스든 아니면 얼마 플러스가 난 상황이든 그런 수익률의 플러스 마이너스와 상관없이 그냥 바로 정리합니다. 왜? 지나고 나서 보면 좋은 자산만 모아놓고 있어도 성공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좋은 자산만 모으기에도 굉장히 바쁩니다. 잘못된 자산들 과거에 매집해놨던 거, 그거 계속 케어해주고 있는 것도 굉장한 리소스 낭비입니다. 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좋아지느냐? 좋아지지 않습니다. 가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격은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자산인지 나쁜 자산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던 시절에 아무런 기준 없이 매매를 했던 거였고, 알고 보니 더 공부를 깊게 하고 투자에 대해서, 그 자산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이 방향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순간이 왔었다. 그렇다면 바로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은 자산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거는 각자 본인이 결정할 부분이에요. 제가 이 자산은 좋은 자산이고 이건 나쁜 자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 역시 모든 투자 대상과 자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건 떠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서울부동산, 테슬라, 비트코인 이 세 가지의 분산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비상관 자산 간의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근거는 제가 다양한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기존에 있었던 영상, 극단적 상황을 기대하지 말자라는 부분에서 극단주의를 경계하면서 몰빵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국가 변동성 통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팩터를 기준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국가 변동성 통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분산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렇게 세 가지 모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은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서울부동산을 추천드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속도와 포텐을 생각했을 땐 테슬라를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저는 서울부동산과 테슬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으로 보면 일단 부동산은 한국 자산이면서 낮은 변동성을 갖고 있고 원화 자산이죠. 그리고 주식은 미국에 투자되고 있는 거고 중간 변동성의 달러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산이면서 높은 변동성과 암호화폐라고 되어 있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환율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의 화폐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야, 주식이랑 비트코인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 몰라? 이게 무슨 비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영상 지켜보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비트코인은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주식이나 부동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부동산에 가깝습니다.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희소성을 바탕으로 한 자산이기 때문에 발행량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처럼 그 자체가 뭔가 기업 활동처럼 생산성을 보장하거나 돈을 벌어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비트코인은 화폐고 화폐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지금 디지털 골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골드의 속성이 사실은 본질에 가깝고 디지털이라는 거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지 현재는 이러한 것들 다 모르겠고 그냥 디지털 붙으니까 나스닥 같은 기술주 아니야? 그냥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어떤 뭐 상품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스닥 이중대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계속 똑같이 주식과 함께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지켜보시면 이거는 뭐 나중에 지켜보시면 제가 드렸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려면 몇 년이 걸릴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냥 목소리 센 놈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 논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다 말다 할 거 없이 그 시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어찌됐든 속성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 세 가지로 분산을 해놓았다면 국가, 변동성, 통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분산이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세 가지에 모두 투자하고 있는 저 같은 투자자 또는 이것 외에 다양한 비상관 자산, 뭐 예를 들면 그림이라던가 아니면은 롤렉스와 같은 명품 시계라던가 아니면은 그 외에 원자재라던가 아니면 곡물 뭐 이런 것들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의 금융자산 하락기가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데 웃을 수 있습니다. 왜 웃을 수 있느냐? 떨어진 건 진짜 짜증이 나고 기분이 좋지 않지만 이 하락기를 이용해서 자산 간 리밸런싱을 할 수 있고 리밸런싱을 통해서 금융자산을 훨씬 더 싸게 매집하기 매우 좋은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꼭 나쁘지 않습니다. 왜? 비상관 자산 중에서 아직 떨어지지 않은 다른 자산을 정리해서 떨어져 있는 금융자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대량 매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산 간 리밸런싱을 진행한다라는 개념에서 되게 좋은 타이밍이 왔구나라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늘 주변 지인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이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의 투자금이 있건 분산 투자를 못한다면 100억이 생겨도 분산 투자 못해요. 그런데 1000만 원이 있어도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면 100억이 생겨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100억 이상을 운영하는 투자자의 마인드로 살아가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1000만 원이 있더라도 분산 투자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말이 돼? 뭘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어? 야, 1000만 원으로 부동산 어떻게 사? 부동산 리츠가 있잖아요. 정말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다면 부동산 리츠에 투자하면 되고요. 미국처럼 금융화되어 있는 부동산 리츠가 아니더라도 국내 부동산 리츠, 강남 부동산 리츠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부동산은 부동산 실물을 투자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가 상승, 임대료 상승에 의해 계속 회수되는 자금을 이용해서 주식과 비트코인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이동하는 저의 리치 플로우 방식, 리스펙 인베스팅 클로즈 룹 캐시 플로우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설명하는 측면에서의 부동산이지만 그 방식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분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은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분산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접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분산이라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들여져 있다면 금액이 얼마든 분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분산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자산의 규모가 커져가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습들은 초기부터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우리가 얼마를 투자하고 있든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이벤트는 언제든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게 꼭 100억일 때만 다가와서 100억일 때 리스크 분산을 해야 된다. 1000만 원대는 그런 리스크가 다가오지 않는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자산들을 헐값에 털리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무조건 분산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산은 종목 간 분산이 아니라
비상관 자산간의 분산이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분산 투자는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인드가 문제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